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임용교육학 시험에 교육심리 영역이 출제가 된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유추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20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조급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려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이론 파일들은 다 정리가 되어서 다음 카페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심리 매우 중요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영역도 넓고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 출제가 안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일단 2015랑 2022 교육과정을 한번 다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2015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검은색 글씨는 2015 교육과정에 실린 그 내용 그대로이며 파란색 글씨는 제가 그 중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나머지 빨간색 글씨는 제 생각을 담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15 교육과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읽어보면 학습 내용을 일방향으로 학생에게 제시하는 강의식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지양하고 학생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해야 된다. 물론 이 영역은 교수학습 영역에서 살펴보면 출제 요소들도 많겠죠. 이제 직접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 하지만 우리는 교육 심리 파트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학생에게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교과의 개념이나 원리나 아이디어나 어떤 이런 탐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이 세계를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인지 도식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주장한 학자는 바로 피아제겠죠.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이 일부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다. 즉 피아제는 실제 환경에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스키마를 형성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학습하고 난 다음에 추상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좀 보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세계 속이라고 하는 걸 구성주의 교수 학습 방법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 예를 들면 뭐 실제적 교수법 아니 문제 해결 학습법 이러한 맥락적인 접근에서 실제적인 맥락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 심리 영역에서 우리 좀 더 접근을 해본다면 피아제 이론이 우리가 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피아제 인지 발달과 관련돼서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냐?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식적 조작기. 지금 우리 중등 임용 교육과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동은 지금 형식적 조작기에 지금 속해 있는 단계이다. 그러면 그 형식적 조작기에서 아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학습자들은 보면 예를 들면 뭐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든지 추상적 생각도 가능하다든지 조합적 추리 뭐 개인적 우화 그 엘킨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핵심 요소를 한번 도출해 보자면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별성과 다양성의 교육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진로의 특성에 맞게.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될 것으로 보는 게 고교학점제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과 이수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점제 형태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 강의를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일정 학점 이상 되면 졸업하는 학점제를 추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어떤 교육 심리 파트 연관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성취평가제가 도입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상대평가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자기 교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즉 어떠한 교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게 이수할 수 있냐 없냐, 이수 학점을 줄 거냐 말 거냐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취평가제, A, B, C, D, E 절대평가를 쓰더라도 성취평가제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자유롭게 인원수가 적더라도 내가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거고, 또 상대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과목 이수했냐 못했냐는 결국 교사가 정한 어떤 성취 수준에 도달했냐 못했냐로 평가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성취평가제가 결국 교육심리에서 뭐랑 연관되냐? 목표별 성취 동기 이론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만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교육심리에 나와 있는 영역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고 다 봐야 될 요소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찍는 목적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유추해보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그 많은 동기 이론 중에 뭐가 좀 더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냐? 저는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랑 연관이 돼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목표별 성취 이론, 아이들이 어떤 목표, 그러니까 수행 목표나 숙달 목표나 이런 목표의 설정에 따라서 충분히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연관시켜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숙달 목표를 통해서 그 목표를 숙달하는 거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까지 우리 연관시켜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더 자유를 주고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과정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뭐 타부의 기능적 교육과정이라든지 스킬백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교육심리에서 뭐가 중요하냐? 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교사의 어떤 사고관이나 아니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은 자율성을 줬으니까. 그러면 이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결국 뭘 의미하냐? 교사의 효능감의 중요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미친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율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의 심리에서 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 2022에서는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즉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될 책무성, 책임감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무성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기초학력도 보장해줘야 되고, 배려 대상, 즉 다문화 교육이랑 통합 교육, 나아가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본다면 통합 교육은 장애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간다면 영재 교육, 정말로 학습 능력에 뛰어난 학습자도 우리가 잘 책임감 있게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문화 교육도 중요하고 통합 교육도 중요하고, 즉 장애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재 교육도, 학업 성취도 높은 아이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렌줄리의 심학습 이론을 근거로 해서 3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라고 하면 답안을 열린 답안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협력과 공감, 배려를 중요시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협력, 공감, 배려, 이게 뭡니까? 결국 2022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동학습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제를 좀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과 즉 협력하는 걸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결국 타인과의 협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다? 인지 발달에서 비고추키의 비계 설정 및 역동적 평가, 즉 타인과 교류를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역동적 평가. 물론 인지적 도제 이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요소들, 비고추키의 인지 발달 이론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맥락에서 봤을 때.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연관해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어떤 부분이 출제됐으냐.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은 뭐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왜 그대로 실었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량 중심의 교육을 그대로 2015 개정에서 중요시 여겼던 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 중심
그거를 함량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15에서 우리가 추구해온 역량은 총 6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등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골반의 정서지능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서지능 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기 이해, 자기 통제, 자기 동기화, 그다음에 공감, 그다음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왜 자기가 자기에 맞는 진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하려면 이 정서지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즉 골만의 정서지능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한번 출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골만의 정서지능의 요소, 그 다음에 긍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마샤가 주장한 정체감 형성,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자기관리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중요하죠. 그럼 이 자기주도적 학습은 이제 그쪽에서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에서 교육심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학습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계획하는 게 하는 메타인지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메타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다양한 지식을 처리하고 그 내가 환경에 맞게끔 맞는 상황에서 그 요소를 예를 들면 선택하고 적응하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거, 스탠버그의 3원지능 이론과 연관될 수 있다. 그 다음 폭넓은 기초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융합적 사고를 활용해서 창의적 역량을 키워라. 이 창의적 역량의 창의적 사고, 즉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건데, 창의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련과 발산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뭐 다양한 중요한 많은 기법들이 있겠지만 브레인스토밍을 기준으로 잡을 때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역브레인스토밍 이 3가지는 워낙 유명하고 중요하니까 이 3가지의 학습 방법과 장단점 정도는 우리 알아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리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해서 공감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향유한, 이거는 골만의 정서지능이나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의 문제점과도 연관된다. 그러니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인지적 측면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공감이나 문화적 특성, 감수성 이거를 좀 잘 고려하지 못한 도덕성이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서는 교육 심리랑 크게 연관되는 부분은 찾지 못해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 정도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정리한 내용들은 제가 다 다음 카페에 올려놨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한 이 부분만 공부해야 되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술형 시험은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게 다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정의 정도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강조돼서 이 부분에서 뭔가 열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강의는 이것으로 한번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교육 행정이나 안 했던 영역들 한번 또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